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사항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별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방송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만 MPL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사항 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제된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취하 요청 시 참고해야 할 사항. 임의경매 이후 취하 요청과 강제경매 이후 취하 요청의 각각 다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취하를 요청하는 입장과 취하를 해줄지 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낙찰자의 입장이 개인마다 다른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의경매 이후 낙찰이 된 상황이라면 낙찰자의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채무 변제 등의 이유로 채권자는 경매 취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의 최종 승인에 의해서 경매가 취하됩니다. 정리하자면 잔금 납부 이전에 임의경매의 취하는 채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법원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음은 강제경매 이후 낙찰된 상황입니다. 때늦은 후회와 발등이 불떨어진 상황으로 급하게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경매를 취하하려 해도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없이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낙찰자가 취하를 거부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매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 자체를 무효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 사이에 낙찰자의 잔금 납부로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채무로 인해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곳은 수원지방법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뒤늦은 후회로 채무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낙찰된 경매 사건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달려가서 판결문을 취하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취하 판결이 바로 이루어질까요? 판사님들이 드럽게 바쁘시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대요. 야, 구독하러 가자! 해서 강제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선 낙찰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채무자는 후회를 하면서 낙찰자에게 취하를 전제로 보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인데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낙찰받은 다음날 해당 주택이 조심히 찾아갔더니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사단을 벌이는지 모르겠네. 그 돈 내일 갚을 거고 내일 경매 취하될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당시엔 황당했지만 3일 정도 있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취하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취하를 요청하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취하 동의를 약속했음에도 시간 끊는 목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그냥 바로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경매인들에겐 뭐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알 필요가 있을 듯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6번째로 올린 말소기준 권리 영상에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에 관해 말씀드리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함께 했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